자, 간단하게 국민대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도 국민 프론트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은 컨스턴트들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쓸데없이 제가 올해 좀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장님들이 제 빈자리를 아주 잘 채워주셔가지고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어떤 철이 다가왔나요? 여러분들의 12년간의 노력을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인 수시철이 다가왔습니다. 학부모 고3 N수생 친구들 떨리시죠? 긴장되시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디를 2005년에 개원했으니까 벌써 2년 뒤면 20년이 되어 갑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떨리고 두렵고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 떨림을 설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영상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촬영들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공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교과전형이나 수능처럼 정량적으로 뭔가 팍 수치적으로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죠? 바로 답답합니다. 그 마음 90%도 아니고 제가 100%로 공감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평가다 보니까 답이 없다고 언제까지나 큰돈 이곳저곳 다니면서 컨설턴트들한테 의지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점을 알리는 이 선택을 자꾸 누구한테 의지하는 자세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헤쳐나가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가 같을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사회변동 배웠죠. 사회는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인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령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벌보다는 겸손하고 빠릿빠릿하고 능동적인 인재가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 나온 사람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이 사람들만 꼭 성공하나요? 절대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인재는 능동적이고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어진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눈치껏 판단을 통해서 센스를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바로 수시 지원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남았나요? 한 달 남았죠. 학생부 마감 며칠 남았죠? 10여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자체가 뭐죠? 부족하죠. 내신이 뭘 지원하기에는 바로 교과전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입결을 검색해 보니까 원하는 대학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요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작년 입결만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로 지원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바로 탈락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이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여러분들이 정성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대한 객관화하고 정량화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대한 정량화시켜서 합격률을 높이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도 입학사정관제를 거쳐서 매년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어떤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나요?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정량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학교 라인 정해야겠죠. 저희 아이디의 수시 배치표를 좀 참조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매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몇만 원조차도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루 날 잡아서 본인이 희망 대학 리스트 그리고 학과를 쭉 써보고 현재 보고 있는 이 표처럼 엑셀표처럼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라인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2등급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전자공학이다. 그러면 이 2등급 때 지원할 만한 대학과 그 다음에 전자공학 리스트를 뽑아야겠죠. 요렇게 수시 배치표를 활용해서 내신을 가지고 학교 라인을 뽑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대학들을 입결을 대학 어디 가라든지 그리고 많이 발표한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 리스트 학과를 좀 이렇게
엑셀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학교는 적게는 7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추린 다음에 학교 고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면접 날짜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며칠에 가야 되지, 수능 전에 있나, 그 다음에 수능 후에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엑셀에 직접 한번 기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뭐 N수생들에 해당되겠죠. 2023년도 전형 요소하고 2014년도 전형 요소는 뭐가 바뀌었는지, 면접 비율이 늘었는지, 면접 비율이 높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입결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면접 면역력이 커지니까.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강화됐는지 약화됐는지, 강화되게 되면 입결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 평가 방법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진로선택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4년도에 종합적인 변경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뭐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어떤 사항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직접 쓰면서 노력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모집인원 변화 같은 경우도 12명에서 13명, 1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집인원이 대폭적으로 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입결이 떨어지겠죠. 모집인원이 줄게 되면 또 입결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지원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좀 정량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엑셀 자료를 만드실 때 경쟁률도 적어야겠죠. 모집인원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경쟁률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지? 이런 것도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나? 경쟁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높았으면 올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작년 입결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의 충원율은 어떻게 되는지, 충원이 한 100% 정도 돌구나, 200% 돌구나, 아니면은 조금밖에 안 돌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기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입결도 당연히 적어놔야겠죠. 뭐 3개년치는 아니더라도 최소 2개년치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서 입결이 작년에는 떨어졌네, 재작년에는 올라갔는데 작년에 떨어졌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서 맨 뒤에다가 입결이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 내 내신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엑셀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싫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죠? 돈을 쓰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하셔야 노력하는 거겠죠.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지원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7개에서 10개, 학과까지 좀 뭔가 엑셀표로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둘째, 뭘 해야 될 거 같나요, 여러분들? 내가 이 학과, 이 대학을 지원했을 때 또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제가 적어놨죠. 둘째, 교과목 이수 현황과 지원자의 내신 분석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안 들었는데 의학 계열을 지원하면 분리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분리하겠죠, 여러분들. 공대를 지원하는데 물리 수강하지 않으면 분리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분리하겠죠. 뭐 철학과를 지원하는데 윤리사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분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이런 교과목 이수 현황 같은 경우는 원래 첫 번째 작업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선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이수가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정보가 공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넣었답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내신 분석, 본인의 내신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2등급이라고 해서 2등급에 해당한 대학의 학과를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합격할 만한 내신 등급 컷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A 학생 평균 내신 2.5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B 학생 평균 내신도 2.5등급이야. 서로 같죠. 그러면 서로 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비슷한 대학, 비슷한 학과를 지원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왜 어떤 친구는 떨어지고 어떤 친구는 합격을 할까요? 바로 두 명의 학생의 내신의 어떤 꼼꼼한 사항을 체크했을 땐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 명의 학생이 공대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 학생은 수학과학 성적이 좋아서 2.5등급, B라는 학생은 국어 영어 성적이 좋아서 2.5등급이에요. 여러분들 이과 지원하는데 A 학생 뽑을래요, B 학생 뽑을래요? 바로 A 학생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신 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라는 거예요. 본인 내신이 지망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이잖아요. 뭐 공대면 물리, 이런 내신 등급의 분포 어떤 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유의미한 것들을 최대한 정량화시켜서 내가 한번 지원해 볼만 하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는 떨어질 것 같은데 학교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요런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셋째, 학교 라인도 지금 잡으셨죠. 그리고 교과목 이수 현황도 체크하셨죠.
그리고 본인 내신이 아까 말했죠. 2.5등급인데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지 저조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경쟁자와 그래 내신이랑 교과목 이수 현황 이런 것들에서는 내가 한번 붙어볼 만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 정량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확인했겠죠. 여기는 지원하면 안 되겠다, 여기는 지원해도 되겠다,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기부입니다. 서류겠죠. 나의 생기부가 지원 대학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고 돈을 쓰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평가해보고 어느 정도 서류를 정량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진짜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본인 생기부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이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그 내용을 질문하게 되면은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 대학을 알고 내 생기부와 내신을 알면 여러분들이 100점 100승입니다. 대학이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고 내 서류는 그 대학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정량화하고 예측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원하려는 대학들 있죠. 같은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전형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학종도. 내가 지원하려는 전형은 어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생기부에 점수를 매기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각 대학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 대학들도 학종이 막 2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대학들의 전형에서 어떤 요소를 높이 평가하고 생기부 서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주는지 살펴보고 정량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표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도권 및 서울의 35개 대학의 서류 및 면접평가 요소 비율을 제가 직접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거든요. 제가 이 35개 대학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IDA 입시연구소에서 들어가셔서 이 표 다운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카톨릭 대학을 지원을 한다. 나는 잠재력 우수자 면접 전형을 지원하려고 한다. 학업 역량 25% 보내, 전공 적합성 35% 보내, 인성 20% 보내, 발전 가능성 20% 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공 적합성이 높은 친구들은 잠재력 우수 능력 면접 전형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생기부에 전공 적합성이 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객관화시켜 가지고 지원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국민대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도 국민 프론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은 컨스턴트들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국민 프론티어 같은 경우가 왠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취지에 맞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이 높은 친구들이 국민 프론티어를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국민 프론티어 전공 잠재력 몇 프로 보죠? 25%예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느낌이 나는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가 전공 잠재력이 35%예요. 여러분들 전공 적합성이 높은 친구들이 국민 프론티어를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전공 적합성이 없어도 합격을 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공 잠재력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내신이 부족했는데 전공 잠재력이 높은 친구들이 요걸 지원하게 되면은 또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종이 좀 여러 개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보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서 지원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느 정도 정량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생각 없이 정성평가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막 지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없어져야 돼. 이해할 수가 없어. 이상한 전형이야. 요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대학을 보시게 되면은 뭐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뭐 진로 역량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생기부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 생기부는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지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숫자적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소통과 협력, 발전 가능성이 많은지 자기주도적인 활동한 것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까 리스트들 대학 있잖아요. 이 리스트들 대학을 살펴보고 내가 이 대학만은 지원하면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기부에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소통과 협력과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합격하는 걸까요? 검증을 해야겠죠. 검증. 내 서류 내 생기부에
이론 검증과 깊이 있는 활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들죠. 이런 검증은 학교 교과목 선생님과 꼭 상의하고 평가받는 걸 저는 권유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컨설턴트가 물리를 잘할까요? 학교 물리 선생님이 물리를 잘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국가에서 검증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임용고시로 검증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똑똑하신 분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월 31일까지 생기부 법적 수정 마감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 검증,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 선생님 제가 어떤 대학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학은 뭐 자기주도성,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업 역량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수정해 나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생기부 평가 요소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게 있죠. 본인이 활동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이런 걸 넣어달라는 거는 여러분들 불법이에요. 그리고 옳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활동한 것이 있고 공부한 것들이 있는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억울한 일이겠죠. 꼭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선생님과 하늘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원대학 라인들 중에서 내 서류가 어느 대학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처음에 10개 정도를 추렸잖아요. 그러면 그 추린 것 중에서 이 서류 평가까지 여러분들이 객관화 작업, 최대한 정량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1단계를 넘게 되면 이제 면접도 보겠죠. 이 면접 평가 비율도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옆에 명지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교과 면접이죠. 여러분들 교과 면접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내신 높으면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지대 교과 면접은 인성 35%, 전공 적합성 35%, 발전 가능성 30%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 적어놨죠. 대부분의 교과 면접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신에 맞춰서 학과를 지원한 경향이 많잖아요. 교과 전형이라도 이렇게 내신 등급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면접이 있고 전공 관련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면 지망학과 관련된 기본 지식, 여러분들이 뭘 배울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과와 관련된 소신, 나는 어떻게 뭘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들고 가셔야 합격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별 평가 요소 비율은 꼭 숙지하고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정량화 작업을 시켜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들 중에서 어떤 대학이 유리할지, 그리고 내신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수시 지원 라인을 잡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서류에서 설명할 게 좀 더 있거든요. 뭐 수강 인원, 원점수의 변화, 등급 변화, 표준 편차, 뭐 Z점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일일이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죠? 지쳐 쓰러져 주무실 수 있게 방금 언급한 내용들은 학교에 진로 선생님들 있잖아요. 요런 선생님들,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선배들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만 상담을 잘해도 유의미한 내용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엑셀표 작업부터 내신이라든지 그리고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대학 라인하고 학과를 잡고 서류의 유불리까지 인지를 하고 지원한다면 여러분들 어설픈 컨설턴트들 진짜 많잖아요. 요런 상담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있을 거라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게 남았죠. 마지막으로 뭘 고려하셔야 되나요? 바로 9월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수능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이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나온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까지 여러 개의 대학을 좀 넓게 잡은 다음에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수시 지원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시 원서를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 대학을 공략하는 센스 있는 인재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런 센스 있는 인재가 되신다면 현재 여러분들 두려우시죠? 이런 두려움은 바로 뭐가 될까요? 희망이 되고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은 미래를 어떻게 그려봐야 될지 이런 설렘으로 바뀔. 현재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PPT 자료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아이데이 입시연구소에서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팍팍팍 다운받아서 준비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만에 영상 켰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꼭 원하는 대학에 모두 다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파이널 수시 눈치 대작전 엑셀 파일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